귀로 듣는 역사 이야기 이기환의 흔적의 역사 52회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제부의 남지원 기자라고 합니다. 오늘 하루 잠깐 대타로 사회를 맡게 되었는데요. 반갑습니다. 요즘 역사 관련 뉴스가 참 많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 남지원 기자가 저기 대타로 왔는데 뭐 대타가 아니라 그냥 해도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마영 기자가 아파갖고요. 이마영 기자가 들어오면 또 굉장히 섭섭하겠네요. 네, 빠른 네. 쾌유를 좀 기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뭐 요새 몸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역시 뭐 요새 역사 교과서가 아마 이마영 기자를 굉장히 가슴 아프고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나. 교과서 담당이어갖고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몸이 안 좋아지지 그런가? 않았을까. 그렇습니다. 너무 과로를 하셔서. 맞아요. 예. 그 남지원 기자도 사실은 뭐 저 진행을 좀 했었죠. 그 홍인표의 와랄랄인가요? 그 저기 네, 홍인표의 국제, 왈왈왈 진행을 하다가 홍인표 국장의 해고로 지금은 일자리를 잃은 홍인표 처지입니다. 국장이 해고가 된 게 아니라 홍인표 국장이 해고시킨 거예요? 예, 예. 제가 해고를 당했죠. 알겠습니다. 예, 요즘에 그 역사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사실은 아까 이마영 기자 얘기도 했지만 뭐 그렇게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좀 터무니없는 주장들이 많고 그래서 사실 이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당혹감 같은 것도 느끼고 그렇습니다. 요즘에 그래서 신문 뭐 보기도 싫고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 사실 그 남지원 기자 지금 뭐 정설이라고 있잖아요. 정설. 네. 근데 정설이 사실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아세요? 어떻게 두 가지가 있나요? 예, 이게 바를 정자 정설하고 이제 네. 정할 정자 정설이 있는데 사실은 역사에는 사실 바를 정자 정설은 없거든요. 왜냐하면 네. 이제 이 학자들이 그냥 인정한 통설 뭐 이런 거죠. 통용되는 주장이 있을 뿐이고 네. 학자들이 정해놓은 정할 정자 정설이 있을 뿐이지 이게 무슨 뭐 바를 정자 정설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설사 바를 정자 정설이 있다고 주장하는 학자는 사실은 우리가 다 거짓학자다. 그리고 네. 그냥 정치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나 고고학 같은 데에서는 사실 새로운 학설이나 고고학 증거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역사나 고고학에서 쾌도난마식으로 이건 이거다 저건 저러다 해가지고 분명하게 주장하는 학자 이 사람은 학자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들은 새로운 주장이 사실 나올 때마다 증거가 나오면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고 돌아올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가 나오면 이런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그럴 리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럴 리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럴 리가 없다는 게. 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풍납토성이라 그래서 그 이제 천호동 쪽에 이제 풍납동에 네네. 백제 초기 한성 백제 초기에 어떤 왕성 도읍지로 추정되는 유적이 발견이 됐는데 그거에 발견되기 전에는 한성 백제 도읍이 여러 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몽촌토성 옆에 이제 몽촌토성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고 직산 하남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풍납토성이 발굴되니까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확실하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유턴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럴 리가 없습니다. 말로 맨날 그렇게 얘기하다가 또 이제는 또 이렇게 뭐 정설처럼 돼 있으니까 정설도 이제 정할 정자니까요. 네네. 이제는 뭐 풍납소성 왕성이고 뭐 운운하고 주장하고 있는데 지금 그 남정 기자도 앞으로 이제 판별을 할 때 방송이나 어디나 신문에 나와갖고 내 학설이 맞다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쾌도난마식으로 막 주장을 하고 명쾌하게 설명을 하면 아, 그 사람은 가짜 학자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네, 뭐, 좋은 팁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보기엔 내 견해로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또 서론이 또 많이 길었네요. 그래야지 나중에 또 유턴할 수가 있잖아요. 새로운 네네. 주장이 나오면. 요즘 뭐 할 말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아, 예, 그러게 말입니다. 요즘 정말 할 말이 많죠. 예, 그렇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뭔가요? 예, 오늘 뭐 역사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이제 궁금해하실 주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제 선조실록하고 선조 수정실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저도 언뜻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실록을 한번 만들었으면 됐지 왜 고쳤을까요? 그 옛날에는 흔히 당쟁 때문에 그렇다는 말을 많이 했었잖아요. 예, 우리가 이제 흔히 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광해군 때 만들어진 게 선조실록인데 인조 반정 이후에 이제 광해군이 쫓겨나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서 왕창 바꿨다 뭐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었죠. 그러게요. 궁금하기는 하네요. 이 속에 어떤 숨은 이야기가 있나요? 예, 그래서 이번 주 주제가 이제 선조실록, 선조 수정실록에 담은 어떤 숨은 이야기 뭐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이야기를 풀면서 이게 선조실록하고 선조 수정실록에 당대 대신들의 인물 평가, 사관들이 이제 인물 평가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 것이 이제 실록에 나오는 건데 네. 어떻게 이제 그 인물 평가를 했는지 그 이야기부터 풀어가 볼까 합니다.
예, 누구 이야기부터 하실 건가요? 예, 우리가 뭐 잘 아는 유성룡이죠. 요즘엔 류성룡이라고 보통 발음을 하는데요. 선조실록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류성룡은 도량이 좁고 마음이 굳세지 못해서 이해관계가 생기면 흔들림을 면치 못했다. 임금의 신임을 오래 얻었지만 직접 간했다. 그러니까 바른 말을 했다는 말을 들을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특히 실록이 뭐라 그러냐면 부제학 김우옹이라는 사람의 어떻게 보면 인물평을 실으면서 류성룡은 신뢰하기 어려운 인물이다라고 하면서 재상의 그릇이 부족하다 이렇게 평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정확한 지적이다. 그러니까 김우옹의 평이 정확한 지적이다라고 이제 선조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악평을 했는데요. 네. 그럼 수정실록에는 어떻게 나와 있나요? 전혀 반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유성룡은 나라 걱정을 집안일처럼 했다. 그런데 실록을 편찬하는 자가 유성룡을 비방하고 배척했다. 심지어 아까 얘기했던 김우엉의 평가를 증거로 그들은 삼았는데 그 말을 어찌 믿을 수가 있냐. 왜냐하면 김우엉은 원래 유성룡하고 무지하게 친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김우엉이 이렇게 이 배척을 했다는 말은 증거로 삼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완전히 상반된 평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윤두수라는 사람의 인물평도 그런데 실록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윤두수는 참으로 염치를 모르는 비루한 사내다 이렇게 아주 악평을 합니다. 그러니까 반면에 이제 수정실록은 사신이 허위로 날조해서 모함하느라고 급급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돼요. 그 선주시대의 유명한 대신 정철도 굉장히 다른 평을 받았다고 알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실록은 정철은 편협하고 망령되어 원망을 자초했다. 죽을 때까지 그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그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면에 수정실록은 뭐라 그러냐면 그 정철을 권간이나 적신으로 악인으로 이제 지목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 정승 노릇을 딱 1년밖에 안 했고 그리고 정승도 사실은 이산해, 유성룡 이런 다른 정승들도 같이 있었는데 혼자 어떻게 권세를 부린단 말이냐. 그리고 이 정철이 가사문학 뭐 되게 유명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강호산림에서 시나 가사를 지었으면 딱 맞긴 하다. 그러니까 재상이 오르는 건 사실은 그에 맞는 벼슬은 아니다라고 이제 평을 하면서도 정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밖에 안 했는데 무슨 그렇게 악평을 받을 위치는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 광해군 때 정권을 잡았던 게 대북파잖아요. 네. 대북파들은 실록에서 좀 좋은 평가를 받았나요? 예,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선조실록을 지은 그 사람들이 대북파니까 예를 들면 기자헌, 이이첨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인물인데 예를 들자면 이이첨 같은 사람은 어떻게 평을 했느냐면 천성이 영특하고 기계가 있으며 간쟁하는 풍도가 있었다라고 이제 선조실록에서는 후한 평가를 내리는데 수정실록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이첨은 간적의 괴수다. 실록을 쓸 때 스스로 거리낌 없이 자화자찬했으니까 이거는 정말 통탄스러울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자원은 어땠나요? 예, 실록을 보면 기자원은 도량이 넓고 덕망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수정실록을 보면 기자원이 실록을 감수할 때 자기 입맛대로 스스로를 칭찬했으니 주벌을 가해도 모자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벌이라는 거는 주교도라거든요. 이렇게까지 한 인물을 두고 상반된 평을 내릴 수도 있는 건가요? 예, 사실은 뭐 역사라는 게 승자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고 최근에도 이제 뭐 역사 교과서가 국정화하니 많이 하는 것도 사실 정권이 바뀌었고 그래서 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하는 경우가 좀 사실 많거든요. 선조실록이 나오고 수정실록이 다시 나온 것도 그런 정권의 입맛 때문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조 반정이 일어난 그 다음에 그러니까 1624년인데 그 지사 이정기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임금에게 이제 수정실록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제 역설을 하게 되는데 뭐라 그러냐면 선조실록은 적신의 괴수에 의해서 편찬되고 부끄럽고 욕됨이 심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고쳐야 됩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적신의 괴수라는 게 아까 얘기했던 이이첨 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째서요? 예, 그러니까 이 대북파인 기자헌 이이첨이 중심이 돼서 이제 선조실록을 찬수를 했는데 이것이 객관성을 잃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선조실록이라는 게 1609년에 광해군 1년 때부터 이제 그 백사 이항복 우리가 잘 아는 이항복이라든가 아까 얘기했던 이정기 그다음에 신움 이런 분들이 이제 편찬 작업을 펼쳤는데 그러다가 이제 4년 정도 뒤에 개추곡사라 그래갖고 이제 뭐냐면 대북파가 영창대군 그리고 영창대군을 따르는 소북파 이런 사람들 제거하려고 이제 일으킨 옥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개추곡사가 일어나갖고 대북파가 정권을 잡으니까 이항복 같은 그런 사람들 3명이 이제 축출된 거죠. 그러니까 그 이후로부터 기자원이나 이이첨 같은 대북파가 편찬을 주도한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정기가 주장한 그 적신의 괴수 뭐 이런 사람들 아까 얘기했던 뭐 이이첨이나 기자원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인조반정으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몇 년인가요? 그러니까 13년 1613년에 그랬으니까 다시 이제 인조 반정이 일어나서 1623년에 지금 얘기했던 대북파가 쫓겨나잖아요. 또 세상이 바뀌니까 광해군하고도 대북파가 쫓겨나고 그래서 이제 수정 작업이 다시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원래 선조실록이 그 광해군 시대에 처음으로 편찬 작업에 나설 때부터 좀 부실 논란이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실록 편찬을 위해서 이제 그 원 자료를 사초를 이렇게 쭉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초들이 임진왜란 와중에서 다 뭐 불타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게 옛날에 제가 아마 사초 실종 이야기를 하면서 했을지도 모르는데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이제 임금이 의주로 도망가잖아요. 네. 그 도망가는 임금을 따라서 호종했다는 건데 호종하고 갔던 사관 조존쇠, 박정현, 임취정, 김선여 이런 그 사관들이 있습니다. 이 사관들이 4명인데 사초책을 모조리 불태우고 도망가는 뭐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아니, 사관들이 그렇게 해도 되나요? 뭐 그런 사람들이 다 있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제 막상 전쟁이 끝나니까 예, 그래서 이제 광해군 때 이제 선조실록을 편찬하는 거거든요. 예, 전대 이제 임금을 이제 평가를 하고 되는 그런 뭐 역사서를 쓰게 되는 건데 사초가 하나도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황당한 일이고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실록 편찬을 맡은 인물이 아까 얘기했듯이 이항복, 이정기, 신음 이렇게 됐었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 신음이라는 사람이 이항복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잃어버린 25년의 그 사적, 그 사초를 그날 일을 다 찾아 기록하려면 10년이 걸러도 이게 완성할 수 없다 이렇게 한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예, 뭐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초는 또 정리를 해갖고 어쨌든 간에 실록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뭐 사초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 대신들, 선비들 어떤 개인 문집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우리나라가 또 이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쓰는 문집, 일기 이런 거는 또 칼같이 해놨거든요. 이거 모든 선비들이 각자 또 이 자기 문집도 하나씩 다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썼던 전쟁 중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다 썼기 때문에 그런 개인 문집들을 다 걷어들이자. 그 예를 들자면 이제 미암 유이층 같은 분들도 일기를 써갖고 그 미암일기라고 하는데요. 그런 자료들 다 모으고 또는 그 이 여러 하여튼 그 이 개인적인 어떤 그런 사료들 이런 거 다 모았습니다. 그 심지어는 어떻게 했냐면 그 대신들의 일거수일투족은 다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 이런 사람들의 행적을 열전처럼 기록을 하면 당대의 사적은 다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해서 그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사초를 잊어먹었다는 거는 임금의 행적을 잊어먹었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사초라는 게 임금의 행적을 기록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신하들의 열전 형식을 빌어서라도 실록을 편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조금 편법 같은데요. 듣다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설상가상으로 해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런 개추국사, 이항복 등이 쫓겨나고 대북파가 나서고 뭐 이런 우여곡절 겪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그 할 수 없이 이제 편법으로 이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선조실록이 정말 온갖 우여곡절을 다 겪었네요. 그러면. 예, 맞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선조실록이 221권이라고 하는데요. 사관들이 아까 얘기했던 사초를 불에 태우고 도망간 그 25년의 기록이 뭐냐면 그 선조가 즉위한 1567년부터 임진왜란 직전이니까 1592년 3월까지 기사가 이제 그 25년의 기록이거든요. 그게 몽땅 없어진 건데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고기록은 불과 26건밖에 안 돼요. 221권 중에서. 그래서 선조실록이 부실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 뭐 임진왜란 이후의 기사들, 그러니까 선조실록 기사들도 별난 초기 기록이 되게 부실하고요. 그리고 조잡하고 또 아까 얘기했듯이 당파 얽혀갖고 이제 굉장히 불공정한 기록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 선조실록은 조선왕조실록 가운데에서 가장 형편없다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형편이 없었는데다가 인조반정으로 대북파가 몰락하고 그래서 또 수정의 운영을 맡게 되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정권 교체가 직접 원인이 되기도 했지만 사실 뭐 읽어보면 그 대북파에 어떻게 보면 편협하고 일방통행식 어떻게 보면 역사 서술 이런 것들이 수정실록의 편찬의 어떤 빌미 그런 것들을 만들어주긴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완전히 상반되는 인물편 같은 걸 말씀하시는 거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역사가 아무리 이제 그 뭐 승자의 기록이라고 하지만 그 대북 정권 어떻게 보면 이제 입맛대로 좌파는 또 자화자찬하고 또 다른 파에 대해서는 또 워낙 또 비방을 일삼는 그런 서술을 또 일관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비방을 받았나요? 예, 그러니까 이제 당색을 떠나서 당시에 이제 인망이 두터웠던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준겸, 뭐 이덕형, 이현영 이런 분들, 그다음에 이제 유성룡, 정일 뭐 이런 같이 이제 그 정구군은 정구, 그러니까 남인 관료, 그다음에 학자 그리고 서인 계열, 성원, 이항복, 윤두수,
아까 얘기했던 신음, 이정기, 뭐 김상원 이런 사람들도 탁 치는 대로 비방을 했습니다. 이정기 같은 경우는 또 이게 이 광해군한테 또 등용이 되고 나중에 또 이렇게 뭐 관직에서 쫓겨났다가 다시 재등용되고 막 그래가지고 외교관으로서 문명을 떨쳤고, 그다음에 이정기는 그 신음, 장유, 이식 이런 분들하고 더불어서 이제 이 조선중기의 한문 4대가 이런 소리를 듣던 분이거든요. 그런 분한테 선조실록은 한시에 식견이 없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건 잘못된 어떻게 보면 평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아, 굉장히 많이 객관성을 잃은 측면이 있네요. 예,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그 반면에 또 기자헌, 이이첨, 뭐 좌파 인물들은 또 세상에 둘도 없는 군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뭐 어떻게 보면 올바른 역사 서술이다라고 볼 수가 없는 뭐 그런 서술이라고 봐야죠. 왜 이렇게까지 무리를 한 건가요, 대북파는? 그러게 이건 뭐 사실 우리 후대에서는 잘 뭐 모르지만 다만 이런 게 해석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조실록을 편찬할 때 사실 아까 얘기했던 개추곡사, 그다음에 그 인목 대비 또 패모론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갈수록 지지 기반이 좁아졌던 그런 상황이어서 그 대북 정권 어떻게 보면 그 조바심, 초조함 이런 실정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한 평이 있습니다. 네, 이런 역사 서술이 문제는 대북 정권의 고립을 사실은 촉진시킨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극히 일부였던 어떤 좌파 정치인들 자화자찬하고 막 그랬으니까 몇 명을 위해서 뭐 여러 사람들이 원성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정변이 일어나갖고 인조반정으로 정권이 바뀌니까 당연히 또 뭐 이제 또 수정 논의가 또 막 거세게 일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조실록이 인조반정 뒤에는 어떻게 이제 폄훼가 되냐면 사실을 왜곡시킨 역사다라서 무사라는 혹평을 들었습니다. 선조 수정실록 편찬도 좀 쉽지만은 않았다고 들었는데요. 이 아까 얘기했듯이 이정기 등의 상소로 이제 추진이 됐는데 뭐 그 좀 있다가 또 이괄의 난, 뭐 정묘호란, 병자호란 뭐 이런 병난이 아주 겹치게 됩니다. 그래서 지지부진하게 되고 와중에 또 이 어떻게 보면 폐주의 역사잖아요. 그 네. 쫓겨난 임금 광해군 일기 편찬이 더 급하다라고 해서 수정실록 편찬은 뒷전을 밀리게 됩니다. 왜 광해군 일기를 먼저 했죠? 이 사실 광해군 초기 역사도 어떻게 보면 이 정권을 잡은 이이첨 일파가 사관으로 일하면서 이제 사초를 썼을 거 아니에요. 네. 이이첨 일파가 이제 심어놓은 사람들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역사가 왜곡됐다고 생각한 거죠. 게다가 이제 호란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고 그래서 민심이 어지러워지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반정의 정당성이 또 실추됐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당성을 다시 입증해야 된다 이런 뭐 것이 우선이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선조실록 수정이 지지부진했다가 언제쯤 다시 재개가 된 건가요? 이정기라는 분이 이제 문제제기를 한 다음에 18년이 지난 1641년에 대제학 이식이라는 분이 다시 그 수정실록의 편찬 문제를 제기하게 됩니다. 그 이 시기 제기한 수정실록 편찬 논리는 뭐예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잇따라 변란을 겪으면서 사천은 물론 민간에 떠도는 야사, 그다음에 각 가문에서 전하는 사책들이 모두 거의 인멸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옛 일을 아는 신하들이 다 죽었거나 또 늙거나 해서 조정에 있는 사람들은 몇 명 안 된다. 그 다시 몇 년이 지나면 뭐 자기 같은 신과 같은 무리들도 다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주 급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겠네요. 그럼 그때부터 급물살을 탔나요? 실록 편찬 작업이? 예, 처음에는 이제 논쟁이 좀 벌어집니다. 뭐냐면 최명길 같은 분은 뭐냐면 이 사마강이라는 역사가가 자치통감을 편찬했듯이 수정 작업은 이식이라는 분, 아까도 얘기했던 대제학 이식이 전담을 하고 실록청도 아예 그냥 이식의 집에 설치를 하자 이렇게 제안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사마천의 사기라든가 그 사마강의 자치통감이라든가 뭐 예를 들면 김부식의 삼국사기 뭐 이런 것처럼 사관 한 명이 아주 책임을 지고서 역사서를 일관되게 찬술을 해야 된다. 뭐 그것이 효율성 면이라든가 비용 절감 측면에 낮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의견을 인조임금도 받아들이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당사자인 이식이 극구 사양하게 됩니다. 왜 당사자가 무슨 논리로 사용을 했나요? 이분 얘기는 뭐냐면 역사 편찬을 사사로이 논의해서 결정할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사사롭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최명길은 사마강의 자치통감 예를 들었는데 그것은 조선의 실록과는 다르다. 자치통감은 그 전조, 그러니까 전시대, 그러니까 송나라 때게 당나라의 역사를 쓴 거다 이거죠. 근데 이 지금 선조실록은 그 조선에서 조선을 쓰는 거잖아요. 네. 뭐 왕만 바뀌었지.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그렇다면 이식도 요즘으로 치면 그 국정교과서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인가요? 나라에서 맡으라고 하면? 이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인 거죠. 그렇게 그렇죠? 받아들이면 오해가 되는 건데요. 요컨대 이 시기 뭐라냐면
역사라는 거는 홀로 담당해서는 안 될 것이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절충을 하고 이제 첨삭을 하고 필삭을 할 거는 마땅히 함께 여러 사람이 의논해서 결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걸 다시 한 번만 좀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예, 이게 역사 소설이라는 거는 개인 의견이라든가 당론 뭐 이런 거에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비난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네. 혼자 하게 되면 그리고 몇몇이 하게 되면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정 작업이 공론의 지지를 받으려 그러면 여러 사람의 논의를 통해서 필삭 뭐 이런 걸 해야 된다는 거고 그것은 결국 공적인 논의 구조가 필요하다라는 걸 역설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라면 이해가 되네요. 예, 그래서 이제 인조임금이 예조의 이제 의견을 구하는데 예조도 이제 신중하게 얘기를 합니다. 오로지 태사, 그러니까 사관 한 사람한테 맡기면 오히려 이제 편찬 작업이 수월하기는 할 거다. 왜냐하면 일관성이 있게 뭐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 왕의 역사를 한 사람의 견해에 맡겨서 개인 집 사가에서 그 찬술하게 되면 후세의 공론이 서로 맞다손 치더라도 이 당사자인 신하가 이게 할 도리는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결국 어떻게 결론이 났나요? 이 시기의 말이 정당하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선조 수정실록은 사관 개인이라든가 정권 일각의 서술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공론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 건데 뭐 빈관사 정해갖고 이제 뭐 편의 제공하고 그다음에 사관을 뭐 지낸 사람들 팔도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사초 야사를 다 이제 고을별로 수집을 해갖고 올려보내고 막 이렇습니다. 그래서 춘추관의 수술을 익히기를 하는데 이 시기 감히 집에서 홀로 감당할 수 없다고 해서 그렇게 사양하고 회피하는 거는 사리상 당연하다. 이게 한 군데 빈 관사에서 동료들과 다 이렇게 회의를 해가지고 이 뭐 이렇게 고치고 뭐 하더라도 비용은 더 들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의 상소대로 가능한 한 편의를 제공하고 뭐 하루빨리 완수하도록 하소서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때부터 수정 작업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된 건가요? 예, 이식이라는 사람이 이제 검열 심세정이라는 사람하고 이제 뭐 적산산 사고 가갖고 이제 무주에 있는데 거기 이제 있었거든요. 그 보관돼 있는 선조실록을 하나 가져다가 거기서 이제 잘못된 걸 계속 기록을 하고 뭐가 잘못됐는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기록을 한 다음에 그걸 실록 담찰하래 갖고 이 정리해 갖고 하나의 책으로 만들어서 가져와서 다시 이거를 춘추관에 와서 수정실록을 찬술할 때 참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 선조 시대의 역사 가운데 1596년까지의 개수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좀 빨리 끝났겠네요. 그렇진 않은데요. 그 과정에 이제 이 시기 파직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수정 작업이 난항을 겪고 그 와중에 또 뭐 인조실록부터 또 먼저 편찬된다. 뭐 이런 원칙이 또 있어갖고 지지부진하다가 효종 시대에 들어와서 그게 1657년이거든요. 효종 8년에 그 돼서야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결국 그래서 인조 원년이니까 1623년부터 시작된 수정 작업 편찬이 34년 이런 어떤 장관 세월을 필요로 했던 거죠. 네, 선조실록과 수정실록 그러니까 결론은 정권의 입맛에 따라 역사를 주고받고 고치고 또 고치고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실록이나 수정실록이나 사실은 자기들의 관점이지 승자의 기록이지 진실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 않나요? 맞습니다. 뭐 그렇게 보면은요, 사실은 뭐 실록이나 수정실록이나 우리가 뭐 이 대북파가 나쁘다, 뭐 아니면 그 외에 다른 뭐 서인이나 동인이나 남인이나 뭐 북인이나 뭐 이렇게 해갖고 그 사람들이 좋다 이렇게 뭐 우리가 아주 쾌도난 맛식으로 또 잘라서 할 수는 없는 거고 이 정권에 따라서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게 사실은 그렇게까지만 얘기하면 사실 우리가 역사에서 배울 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당쟁이나 뭐 하고 뭐 이러는 거니까.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그 수정실록을 편찬할 때 과정에서 간과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어떤 교훈 대목을 우리가 캐치를 해야 됩니다. 어떤 교훈인가요? 이게 사실 우리가 지금 선조실록하고 선조수정실록을 다 볼 수가 있잖아요. 지금 다 기록이 있고 다 남아 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수정실록을 만든 쪽에서 미리 있던 실록을 없애지 않고 둘 다 전해져 내려온다는 그런 이야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이 수정실록을 지은 사람들의 이 목표가 뭐였어요? 잘못된 역사 그리고 지우고 싶었던 역사를 고친다고 없앤다 그러면서 수정실록을 만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는 원래 수정실록을 그러면 폐기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 훼손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그러고 보니까 원본이 그대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게 참 대단한 일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대목에서 그러니까 수정본을 제작한 역사가들의 어떻게 보면 분투를 우리가
의미심장하게 다뤄볼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아까 이식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셨고 또 어떤 분들이 있었나요? 예, 아까 얘기했던 기록에 나오는 분들만 잠깐 소개를 한다면 이씨가 아까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최유후라는 분이 있습니다. 최 씨가 아니라 최 씨인데요. 두 분입니다. 이식이라는 분은 원래 호가 택당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정기 뭐 이런 분들하고 한시 4대가의 한 분이거든요. 사실 이식이 염두에 두고 전범으로 삼았던 역사책이 하나 있었거든요. 수정실록을 할 때 그게 뭐냐면 중국 송나라 시대의 주묵사라는 책입니다. 주묵사가 무슨 뜻이에요? 이게 왜 송나라가 수정실록을 썼는지 그 과정은 사실 복잡하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간단히 말하면 송나라 때 사관 범충이 신정실록을 수정하면서 썼던 기법 이거를 이제 주묵사의 서술 기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서술을 하는 건가요? 이게 뭐냐면 저희 원문을 하나 가지고 원문은 이제 검은 글씨로 이제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뺄 거는 노란 글씨로 하고 그다음에 서로 이제 첨가할 거 삽입하는 거는 붉은 글씨로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세간에서 수정하는 대목의 역사를 붉은 글씨로 썼다 해서 주묵사, 붉을 주자 뭐 이렇게 해갖고 그래서 이제 주묵사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선조 수정실록을 주묵사 기법으로 쓴 건 아니잖아요. 예, 정확하게 그런 건 아닌데요. 그 정신만 되살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주묵사 정신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이식이 수정실록을 편찬하면서 주장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사나 각 가문의 기록을 다 수습을 해갖고 절충하고 첨삭해서 사고에 함께 보관하는 것 이것이 주묵사가 남긴 뜻입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같이 또 수정실록 편찬에 참여했던 훗날이거든요. 이게 최유가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역사 기록에는 잘못된 것이 많기 때문에 갖가지 수정서나 해석서들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잘잘못을 바로잡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나온 것이 송나라 범충의 역사서인 주묵사입니다. 우리가 지금 수찬한 수정실록은 신본과 구본을 모두 보존해서 바로 이 주묵사처럼 참고하도록 했습니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이 말을 잘 정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식과 최후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잘못된 역사를 고쳤다고 해서 원래 역사서를 폐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주묵사의 교훈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듣다 보니까 주묵사의 교훈이라는 게 정말 대단하네요. 잘못된 역사 서술을 고친다면서 수정서를 애써서 만들어 놓고 예전에 그 정말 오욕의 역사서는 그대로 남겨놓고 폐기하지 않았던 그런 정신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식과 최유가 하는 거는 뭐냐면 원본과 수정본을 함께 남겨둠으로써 후대의 공정한 평가를 받아보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역사가의 자신만만 쿨한 정신 뭐 이렇게 뭐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미심쩍고 잘못된 내용이라고 해도 사관의 기록은 삭제를 안 하고 남겨둔다는 조선시대의 그런 역사관과도 좀 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지난번에 사실은 이마영 기자하고 뭐 같이 얘기를 하면서 그 사관이 황희정승의 개인 비리, 뭐 예를 들자면 간통을 저질렀다든지, 뭐 황금대사원이라고는 그런 그 오명을 들을 정도로 돈을 받아먹었다든지, 뭐 그런 사관이 사감을 가지고 사초에 쓴 거를 이제 나중에 세종실록 편찬을 하면서 이 사관들이 나중에 보고서 그걸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정인지라든가 김종서 이런 아주 신하들이 내가 아는 황희정승은 그럴 리가 없다. 그리고 이 사초를 쓴 이 젊은 애가 아주 이제 망령된 사람이어서 자기가 그 황희정승한테 야단 맞으니까 이게 욱하는 마음에 이렇게 사초를 잘못 썼다라고 해갖고 비난을 하면서 이거는 잘못된 역사니까 수정하거나 삭제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도 마지막에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초를 버릴 수는 없다 그래갖고 그 논의 과정이라든가 이 황금대사원이라든가 이런 걸 지우질 않고 그대로 또 남겨두거든요. 그건 뭐냐면 이 사관의 그 붓을 꺾을 수는 없다. 아무리 잘못 쓴 것이라도 우리는 남겨야 된다라는 그런 정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믿을 수 없는 사초라도 그것은 남겨야 된다. 그 논의 과정까지 다 기록했습니다. 네, 그런 적이 있었죠. 이런 게 바로 역사가의 자세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자세가 이제 우리가 역사가의 자세라고 볼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어떻든 간에 지금 우리는 이식이나 최유휴 같은 이런 분들 때문에 선조실록과 선조수정실록의 상반된 내용을 모두 읽고 우리가 비판적으로 평가도 하고 그럴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진짜 역사고 역사가의 자세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이참에 이제 그 이식, 최유후 뭐 이 두 분이 남긴 뭐 한마디를 전해본다면 이식이 이런 말을 해요. 나라가 있어도 역사가 없으면 나라가 아니다.
역사가 있어도 공정치 못하면 역사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최유라는 분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고되고 모욕당한 사실을 일일이 거론하여 말끔히 씻어내지는 못했다. 이렇게 뭐냐면 이 선조실록에서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그렇게 비난받고 막 이런 잘못된 그런 평가를 받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일일이 거론해 갖고 사실은 뭐 수정실록에서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것이 말끔히 씻어내지는 못했다. 100% 우리가 다 고치지는 못했는 것 같다. 그러나 사람의 처음과 끝을 살피고 그렇게 되면 옳고 그름을 판정할 수 있을 것이다. 보는 사람이 자세히 살필 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역사가 나라가 망하는 것보다 나라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거. 네. 그리고 역사란 보는 사람이 판단하고 살펴봐야 한다는 거. 그런 교훈을 얻을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역사라는 건데요. 사실 뭐 역사책을 이렇게 보면은 군데군데 이렇게 뭐를 봐서 이제 사람마다 다른 해석을 하게 되는데 역사에서 우리가 교훈을 배워야 되는 거지 뭐 역사를 뭐 자기의 일신이라든가 자기의 어떤 그런 과거 행적을 가리는 데 쓰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뜻으로 이제 역사를 배워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역사의 교훈을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기 때문에 좋은 역사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것은 과학사관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앞날을 위해서도 사실 잘못된 역사를 우리가 안고 잘못된 거를 평가를 하고 그래서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과학사관이라는 건 없거든요. 그런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